지난 주말장에 미국장이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약간 변수가 커지지 않겠는가 걱정거리가 앞서고 있을 텐데요. 자, 이번 주에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위원 중에서도 블러드가 또 발언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경제지표들 발표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가 저런 하락의 변동폭을 조금 상승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주목이 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에서도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역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컨센서스, 즉 영업이익 추정치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진다라면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되겠죠. 반면에 낮춰진 이 컨센서스를 조금 뛰어넘게 된다,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간밤에 카카오가 주말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날 오후에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면서 지금 먹통이 됐었고, 이제 일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카카오의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악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뭐 시작하자마자 던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과연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국내 시장 마무리될 때는 그래도 참 괜찮았는데 말이죠. 주말 지나가면서 미국 증시 폭락을 했죠. 그리고 카카오 불나면서 또 이제 불안한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합니다. 지난주에는 특히 카카오가 또 많이 올라오면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재를 그대로 그냥 깔아뭉개는 아주 강력한 악재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구간에는 빅 이벤트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건데, 이게 참 안 도와주네요. 자, 뉴욕 증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표가 8.2 지난주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면서 대체적으로 그냥 변동성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듯 한다라고 보여졌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말장에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나스닥이 한 3% 넘게 하락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니까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CPI가 발표되는 때는 2% 이상 급락했다가 3% 넘게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변동성이 나타났다가 또 올라가면서 끝났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폭락을 하게 되니까, 야, 이거 진짜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바닥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또 그런 변수에 대한 대응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수가 커진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조정받을 만큼 받았다. 과매도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갈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기도 하고, 지나치게 매도만 했었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졌을 때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바닥이기 때문에 변수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변동성은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나쁜 종목들은 아주 죽여버리거든요. 올라갈 때 찔끔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가요. 근데 괜찮은 종목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들은 등락이 계속 거듭하면서 그냥 내려갈 땐 기분 나빠도요,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좀 그래도 괜찮았네 라는 느낌이 좀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쁜 종목들은요, 떨어질 때 확 떨어졌다가 오를 때 찔끔 오르는 척 하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옥석가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참 암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요즘에는 뉴욕 증시 성악개미들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냥
계속 나스닥 선물 이런 것만 쳐다보면서 시장을 예측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 투자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번 주 상황들 좀 놓게 보면은요. 기업들 실적이 이제 주요하게 발표가 좀 될 건데, 이제 에너지 기업을 제외하게 되면 대체로 3.1% 정도 기업들의 실적이 줄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와의 초강세가 기업에 미쳤을 영향이 있다. 영향이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가 버리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하면 할수록 또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나라 국가들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번 주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나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런 내용들이고, 이번 주에는 특이한 부분이 없습니다. 뭐 베이지북 발표되는 것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업 생산 뭐 이런 거 있는데 산업 생산은 조금 늘었네요. 근데 예상치들이 뭐 그렇게까지 시장 영향을 줄 만한 모습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죠. 지금 블러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러드. 그 다음에 윌리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윌리엄스는 이제 금요일 날 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관계가 없을 거고요. 수요일 날 이제 블러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러면 이제 목요일 그 다음에 주말장까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죠. 블러드는 일단 금리를 내년도 이후부터는 조금 후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어요. 그러니까 블러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얘가 좀 많이 좋아졌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미리 땡겨버리자 이런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블러드의 주장은 이참에 그냥 연말에 다 해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빨리 올려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리고, 어차피 내년 초에 하나 연말에 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또 어떻게 좋다고 받아들여야 되나 나쁘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는 좀 고민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잉글랜드 은행, 영국 은행이 긴급 시장 개입 조치였던 채권 매입을 종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풀어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마무리됐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시장에 일단은 뭐 수혈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발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약발 떨어지면 또 아파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현재 잡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직 긍정적인 얘기들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의 뉴스들이 일단 뭐 불안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기대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상당히 좀 뭐랄까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 조금 불안할 것 같은데,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힘든 시기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주들이 또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국내 증시에도 좀 피해를 좀 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증권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보게 되면, 시장이 반등은 했지만 이건 잠깐적인 반등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냥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이제 마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했잖아요. 뭐 일단은 단기 안도 심리일 뿐이지 뭐 이게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 의미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금 향후 경기 침체, 실적 악화 이런 것들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일단 약간 신이 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2000포인트를 제시를 했었잖아요. 주가가 거기까지 떨어지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대신증권에 힘이 또 쏠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야, 이거 괜찮은데? 얘네들 분석 잘했는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미래에셋뿐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온 시장이 전부 다 부정적이 들었을 때, 우리가 책에서 많이 읽었잖아요. 산도 들도 모두 다 비관적일 때 바보가 되어서 쌀을 사라라고 얘기했었죠.
모두가 비관적이면은 일단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식을 사면 바보 소리 듣죠. 너 왜 주식을 사니? 미쳤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도외시하고 멀어질 때, 그럴 때가 주식을 사야 될 때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통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신에 주식이라는 것은 일단은 상승 기조를 타주고 어느 정도 이제 심리가 안정화되어야지만 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고 있는 변동성 구간에서는 이렇게 막 손을 막 내밀고 막 매수를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면 다 기회가 오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잘 버티시면 되고, 우리가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 그런 어떤 하락의 중심이나 변동성의 중심에서만 조금 비껴나 있으면 괜찮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버티시고 또 한 주의 시작을 또 화이팅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이것도 우울한 뉴스네요. 근데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역성장할 수도 있다.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을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180곳, 즉 이 180곳의 이제 그 실적 전망치가 이제 증권사 3곳 이상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3곳 이상이 실적을 전망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연간 매출 추정치가 2,474조,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추정치는 205조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19.6%, 영업이익은 0.4% 늘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 전에 222조였는데 지금은 1개월 전에는 216조, 이번 달엔 205조.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역성장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은 지난해보다 늘었다라는 것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비가 좀 둔화되고, 또 기업들의 이자 비용,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신용대출 같은 경우 10%대 넘어가는 곳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연체를 들어가면 12%가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뭐 고리대금 업자냐 증권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증권사나 은행이나 뭐 다 비쌀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지금 3%대잖아요. 근데 더 올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들도 그 돈을 가져다가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더 많이 받아 먹어야 되는 거고, 예금금리는 일단 기준금리보다 더 높게 줘야죠. 그러니까 3%대 기준금리다 그러면 예금금리는 4%대 나와줘야 되는 거고, 5%대까지 나오죠. 네, 4에서 5%대 나와줘야 되고, 그럼 대출금리는 거기에 맞는 예대 마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적어도 8%, 9%, 10%까지 나와줘야 되죠. 뭐 지금 보면은 누가 8%대 이자를 주고서 돈 빌리냐라고 하지만 그 이하로 돈 빌릴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렌드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따라가야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나 또는 새롭게 대출을 발생시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이자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금융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들 실적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코스피 상장사 165개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44조 원. 작년도 동기보다도 18.8% 줄어들 전망이다. 언제요? 3분기에. 그래서 지금 3개월 전 추정치보다도 많이 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사 추정치가 낮아진 거지 실적이 낮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추정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뭔가를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되죠. 추정치가 낮아진 것을 보게 되면은요, 삼성전자가 31%나 낮췄고요, 하이닉스는 45%, 그냥 거의 반토막으로 낮췄어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 42%, 한국금융지주가 41%, SKI테크놀로지가 96%, 이렇게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치를 낮춰놓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실제로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충격이 좀 덜해요.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전망치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은 괜찮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낮춰주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게 좀 과하게 낮추는 그런 경우들은 실적이 좋게 나왔을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빵 튀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사에서 이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부분들은 약간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 낮아졌어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막
변수를 겪고 그러지만 실제로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 좀 더 지켜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될 것이다 라고 지금은 걱정스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딱 발표되는데 좋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분위기가 조금만 개선되면은 실적 전망치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 전망치, 실적 추정치, 뭐 증권사 목표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의 영향을 조금씩 받는다는 거죠.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냐, 나쁘게 나왔냐에 따라서 주가 약간 변화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소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실적 발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주 어닝 시즌에서는 종목별, 이제 즉 실적이 괜찮게 나온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것 같다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 갖고 계시면 걱정할 게 없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제가 어제 종목 진단에서 카카오도 진단을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단기 반등, 일단은 자회사들의 악재가 좀 해소가 되면서, 단기 반등을 좀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온 거 다 빼게 생겼어요. 네. 지금 데이터 센터 화재라는 악재를 만났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뭐 화재가 나서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웹툰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뭐 카카오를 이용해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뭔가 또는 고객들에게는 이제 그 뭐랄까 보상 조치가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약간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SK CNC에서 일단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에 대한 보상은 이거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이 없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카카오 센터에 불이 나가지고 뭐 그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가지고 카카오톡을 이용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혼란이 있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불안할 건 없잖아요. 이게 당장 손해 볼 뻔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카카오에게 굉장히 기업 신뢰도라든지 뭐 이런 게 사실은 카카오 잘못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 쪼개기는 하지만 데이터 센터 쪼개기는 안 했냐, 서버 쪼개기는 왜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업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뭐 네이버랑 같이 떨어질 거다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카카오톡의 어떤 대비책으로 다른 그런 뭐랄까 메신저 이용한다 해가지고 뭐 네이버 라인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다운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 많은데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시작하자마자 다 집어 던질 거다. 이제 떨고 있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뭐 모르죠. 일단은 열어놔 봐야지만이 시작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기업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까지 나쁘게 작용할 것인지 또는 오히려 이런 것들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가졌더라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려는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도 유입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받아서 올리는 물량이 생기게 된다라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카카오의 해외 매출 실적 한번 봅시다. 해외 매출은요, 2분기에는 4,100억 원, 그 다음에 상반기 해외 매출은 7,600억. 작년도 매출을 넘어섰어요. 연간 매출을 이미 상반기에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에 대한 이런 성장성은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계속 늘어나고 해외 매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자사주 소각도 했다. 뭐 계속 뭐 이제 회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카카오가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렸어요. 고점 대비 70% 정도 내려온 상태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 반등 나가는 것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고점에서 70% 떨어진 상태라면 밑으로 처박힐 만한 그런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시는 분들이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에서 더 떨어진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없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매도는 뭐 이런 것들 뭐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다 떨어진 상태에서 악재가 또 나와서 또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이 주식을 던져야 되겠다. 어제까지는 내가 들고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팔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다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불안하게 해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견디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요.
주가는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가 여기서 더 빠져봤자 얼마나 더 큰 충격을 주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손실이 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주가가 50%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반등을 기다리거나 또는 돌아서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추고 빠져나오는 전략들을 세워야 되지 여기서 팔고 도망친다. 이거는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점일수록 조금 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마도 밑에서부터 받아 올리는 그런 저가 매수의 유입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하셨던 것만큼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따 장 열리니까 살펴보고요. 오늘은 무료 방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방송에서 또 카카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카카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원래 악재는 같이 겹치는 거죠. 설상가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겹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그냥 한 번에 다 털어버리자. 에라이 끝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화위복으로 한번 삼아보자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적과 함께 연준의 발언이 중요한 이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시장에 변수를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긴 하고 약간 변화를 주는 그런 롤러코스터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하나도 변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영업이익이 역성장할 것이다. 이거는 까봐야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증권사에서 지금 실적 성능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실적이 혹시라도 좋게 나온다라면 아주 대박으로 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닝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반사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기대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이 조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네. 카카오의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인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걱정도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의미 없는 그런 매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저가에서 매수를 해주려는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매수나 이런 것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에라이씨 나도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카카오는 매도 시점을 이미 지나쳤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자, 책 한 콕 읽고 마무리합니다. 아주 짧고 강력한 글귀예요. 한 시대에 한 번은 주식시장에 광기가 휘몰아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광기가 휘몰아칠 때가 있다. 그게 언제인지, 뭐 쉽게 얘기하면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미쳤다. 미치는 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 날에 이미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나 이래서 주식 안 하고, 그런데 그런 날이 왔어. 그러면은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챔피언, 승리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네가 챔피언. 네, 네, 미안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무료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힘내시고요. 네, 활기찬 오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